대기업 은퇴 후 내 노후는 어디 갔나? 가족을 위해 끝없이 일하는 비참한 현실. 이 제목만 봐도 뭔가 마음 한구석이 묵직해지지 않으세요? 평생 회사 다니느라 고생해서 드디어 은퇴를 맞이했는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노후는커녕 아직도 식구들 챙기고 돈 벌고 이런저런 일로 하루가 빠듯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원래는 이제 좀 쉬어야겠다 싶었는데 계속해서 가족을 돌봐야 하고 또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찾아오면 그야말로 내 인생은 언제부터 내 건가? 라는 자괴감이 들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막연히 가족을 원망할 수도 없어요. 자녀들은 여전히 학비가 들고 생활비가 필요하고 점점 나이 들어 가시는 부모님도 돌봐야 하니까요. 더군다나 요즘은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나 물가 상승, 고령화로 인해 은퇴 후라는 게 정말 쉬운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은퇴라는 낭만적 단어가 어느새 또 다른 삶의 경쟁 시작점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노후 준비가 턱없이 부족해져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일해야 하거나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경제적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몇 가지 사례를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 주변에서 보고 들은 사례들을 조금씩 각색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 글을 통해 나만 이런 거 아니구나 하면서 조금이나마 위로와 공감을 얻으시면 좋겠어요. 1. 아들은 취업 준비 중, 딸은 대학생 아직도 학비 대고 용돈 줘야 해요. 가장 흔한 사례 중 하나가 은퇴했는데도 자녀가 자립을 못해서 계속 지원해 줘야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60대 초반에 은퇴한 김 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 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다가 비교적 괜찮은 퇴직금을 받았다고 자신했어요.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해보니 첫째 아들은 취업 준비에 들어가 있고 둘째 딸은 대학 2학년. 아직은 학비도 필요하고 매달 생활비도 만만치 않죠. 김 씨 부부도 처음에는 이 정도 퇴직금이면 몇 년은 버티겠지라고 안심했답니다. 그런데 막상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상상 이상이었어요. 교재비, 학원비, 용돈뿐 아니라 갑자기 컴퓨터가 고장나면 그거 고쳐줘야 하고 자녀 취업 준비에 필요한 학원 등록비도 부담해야 했어요. 또 성인이긴 해도 아직 부모에게 도움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도 무시 못하죠. 결국 김 씨는 또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회사에 재취업하기는 나이도 있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아서 쉽지 않았지만 나름 유사 업종 파트타임이나 컨설팅 쪽으로 길을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도 내가 번 돈으로 자녀들 도와주고 또 내 생활비도 충당해야지 어쩌겠어라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지만 김 씨 마음은 한편으로 참 씁쓸하고 서글프다고 해요. 대기업에서 30년 일하면 노후는 좀 여유로울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더군요. 퇴직금으로 식당 차렸다가 망했어요. 빚 갚으려면 또 일해야 해요. 은퇴 후 자영업에 뛰어드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치킨집부터 카페, 편의점, 분식점 워낙 사례가 다양하긴 한데 실제로 실패 확률도 무시 못할 정도로 높아요. 예를 들어 최 씨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최 씨는 대기업 영업직에서 25년 일하고 50대 후반 즈음에 어쩔 수 없이 희망퇴직을 하게 됐어요. 당시 최 씨는 퇴직금으로 작은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영업직 해왔으니까 사람 상대는 자신 있어 라며 호기롭게 시작했죠. 하지만 막상 식당 운영은 영업과는 또 다른 영역이더군요. 매출이 잘 오르지 않고 인건비와 재료비 부담이 갈수록 커졌어요. 거기다 장사를 하려면 체력은 물론 주말도 없이 일해야 하다 보니 몸이 축나고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쌓였다고 해요. 결국 식당은 2년도 못 버티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빌린 돈과 남은 임대료 문제로 빚까지 떠안게 됐죠. 전 재산이라고 믿었던 퇴직금 대부분이 사라졌고 그 뒤로는 더 이상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고 연금도 한참 멀었으니 마땅한 수입원이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엔 동네 마트에서 알바도 하고 차로 배달도 잠깐씩 뛰면서 여기저기 벌이가 되는 대로 일하고 있어요. 최 씨 스스로는 아직 젊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허리 한번 삐끗하면 일주일을 고생 안 해 하면서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죠.
은퇴 후에는 여유로운 제2의 인생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바쁘고 고달프다는 게 최 씨의 하소연입니다. 3. 부모님 부양에 손주 돌봄까지 정작 나는 언제 쉬는 걸까요? 은퇴 후에 자녀에게 손주가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육아를 돕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윤 씨 부부는 60대 초반에 둘 다 은퇴했고 오래전부터 모아둔 돈으로 조용히 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자마자 곧 손주가 생겼고 맞벌이를 해야 하는 아들 부부를 위해 윤 씨 부부가 직접 육아를 돕게 됐어요. 한두 달쯤은 귀여운 손주 돌보는 게 재밌고 행복했다는데 아이가 크면서 점점 체력 소모가 장난이 아니더랍니다. 그러다 보니 한쪽은 어린 손주 돌보고 또 한쪽은 집안일을 하느라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가요. 거기다 윤 씨의 노부모님도 요양원에 계시긴 하지만 매달 병원비와 간병비 지원이 필요해서 꾸준한 지출이 발생합니다. 결국 윤 씨 부부는 주중에는 손주 돌보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나갑니다. 아들이 손주 양육비 명목으로 조금 챙겨주긴 하지만 실제 지출과 시간을 따져보면 부족하죠. 그래도 나라도 안 도와주면 우리 아들은 맨날 야근하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힘들 텐데 내 아이들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랄까 그런 마음으로 버티는 거죠. 윤 씨는 이렇게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도 30년 일하고 이제야 좀 쉬어볼까 했는데 쉽지가 않네요 라며 우픈 표정을 지어요.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까?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대기업 은퇴라는 타이틀이 있어도 노후가 편안하지만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퇴직금을 조금 받는다 해도 물가나 생활비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고 자녀들이 완전히 자립하지 못하면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일도 계속되죠. 게다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무턱대고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손주 돌봄까지 맡아야 하는 일도 점점 흔해졌어요. 이렇게 여러 세대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낀 세대가 바로 5060대 은퇴자들입니다.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 만큼 은퇴 후에도 쉴 틈 없이 달리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 돼 버린 거죠. 어떻게 해야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물론 저도 정답을 제시할 정도로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주변을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는 너무 늦게 하면 안 된다는 걸 크게 깨닫고 계세요. 40대 중반부터라도 제대로 된 재무 설계를 해두고 혹시나 실패했을 때 플랜 B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 교육이나 자립을 위해 어느 시점에서는 지원은 여기까지만 해줄 수 있다라는 바운더리를 좀 단호하게 그을 필요도 있다고 해요. 또 은퇴를 했다 해서 무조건 내가 평생 꿈꾸던 자영업을 무계획으로 시작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정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면 차라리 작은 파트타임부터 몸을 풀어보면서 시장 흐름도 읽어보고 경험도 쌓은 뒤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낫다는 분들도 많아요. 요즘은 재취업이나 파트타임 혹은 비정규직으로도 꽤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요. 한편으로는 가족이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누고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손주 돌봄을 부모님에게 전적으로 떠넘기는 경우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자녀가 의존해 버리는 경우 이런 문제들이 은퇴자들의 삶을 더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와 대화를 통해 어느 정도까지 내가 책임질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걸 미리미리 조율해 두면 조금 더 갈등을 줄일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사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은퇴를 맞이하고 그 후의 삶을 살아가야 해요. 대기업 은퇴라고 해서 노후가 무조건 보장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죠. 오히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 20년, 30년 이상을 어떻게 살지 고민해야 하는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했던 지출, 가족 부양, 손주 돌봄, 부모님 병원비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노후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고 하소연을 하죠.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부담을 억지로 떠안으며 스스로를 희생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은퇴 전부터 가능한 한 일찍 미래를 대비하고 은퇴 후엔 가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나가는 겁니다. 완벽한 해법이 당장 보이진 않아도
최소한 내 삶도 중요하다라는 걸 잊지 않고 일하는 즐거움과 쉼의 균형을 찾으려 애써야 해요. 여러분도 혹시나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나만 너무 힘든 거 아닐까? 라는 생각 대신 이건 우리 시대의 문제이고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구나라고 여겨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자주 나누고 전문가나 금융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작은 대화와 정보 하나가 은퇴 후 삶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3가지 사례가 조금은 안쓰럽고 또 내 상황과 비슷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에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걸 알려주는 예시들이기도 합니다. 삶은 계속되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 갈 기회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 더 늦기 전에 내 노후를, 내 행복을 지키기 위한 선택지를 고민해 보시길 바라요. 조금이라도 이 글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퇴 후에도 가족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와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